자, 이번 시간은 208페이지예요. 208페이지 보시면은 환지 방식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진행하게 될 텐데, 입문 과정은 네, 이렇게 하는 게 환지 방식이에요라고 해서 사업 개요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재 208페이지고요. 네, 208페이지 보시면 네,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없는 내용이라고 할게요. 그냥 교재 없는 내용이니까 앞에 보고 그냥 설명만 쭉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필기가 필요하면 나중에 그림을 네, 사진을 시선시간에 찍어도 괜찮겠죠. 근데 찍을 필요도 없잖아. 집에 가면 인터넷 강의로 뭐 그대로 설명을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도시개발법의 하이라이트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자, 우리는 첫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택지,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지로 조성해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합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집가가 인근 지역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땅값이. 아니, 이 동네 땅값이 너무 비싸. 이거 수용하면은 나중에 수용금, 보상금 지급할 때 사업비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환지 방식과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쭉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 첨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은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과정, 공사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환지 예정지. 처음 들어보죠, 그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환지 예정지 처분을 전후로, 이것을 전후로 계속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공사 진행되고요. 환지 방식으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이제 환지 처분을 위한 다음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그리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 열람을 시켜요. 일반에게 공사 관계 서류를 공개 열람케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열람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은 관련 서류를 공개 열람을 하고요. 공람 기간 내에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의견서가 제출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준공서를 신청합니다. 준공서를 신청하고, 준공서가 있으면은 그날부터 60일입니다. 60일 내에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네,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뭐 제가 쭉 적었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환지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정상이에요, 처음 들으니까. 그래서 환지 처분하고, 환지 예정지 처분하고, 환지 계획이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될 테마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위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환지 방식 할 때 환지도 지금 우리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간접적이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께 이제 사업 개요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제 이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용어들이 다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같이 들으면서 관련된 용어들을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여기는 도시개발화 이전입니다. 네, 삽전토지예요. 도시개발 삽전토지가 됩니다. 네.
도시개발 하기 전이니까 뭐 임야도 있고 아직 미개발된 상태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답과 순등 농지도 있고 막 그렇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택입니다. 산아래 마을도 있고, 네. 자, 여기는 사업전토지예요. 우리는 배웠잖아, 이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전토지. 사업전토지를 무엇이라고 했죠? 종전토지. 사업전토지는 종전의 토지. 그렇게 되죠. 종전토지입니다, 이게. 종전토지. 종전토지가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토지에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꼭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분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입니다. 앞으로 저하고 수업하면 늘 이걸 자동으로 외우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에는 천정부대 농지가 있었고요. 천정부대 농지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안 외우다가 외워집니다.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천정부대 농지가 있었고 농지 소유자는 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 101번지입니다. 101번지, 도시개발하기 전 101번지고 6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의 농지,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400번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전 400번지, 100제곱미터, 400번지,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농지 소유자는 병이 농지 소유자였다라고 합시다. 물론 이제 그 수백 명이 있겠지만 이제 꼭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분을 이제 소개한 거예요. 네. 자, 이 동네에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무슨 방식으로 하죠?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 시간에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이 환지 계획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 가벌병 등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 수용했죠. 근데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 가벌병 등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농지나 임야를 이제 택지나 상업용지로 개발을 하면은 환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해볼게요. 네. 자, 사업전에는 농지나 임야 상태였는데 이제 이렇게 신도시로 개발됩니다. 이렇게 신도시로 개발된 거예요. 택지나 이제 상가용지, 뭐 공공택지 등으로 조성이 됐겠죠. 공장용지 등으로.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지역이 신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됩니다.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이제 확충이 되겠죠. 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도로 밑에는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각종 통신시설 등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사업이 완료된 토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배웠잖아요. 뭐죠? 조성토지, 조성토지라고 합니다. 사업전 토지는 중전토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무엇이라고 하죠? 조성토지, 그렇게 해요. 조성토지가 뭐죠?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그렇게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도시개발이 끝나고 택지로 조성됐습니다. 택지로 조성이 되었어요. 여기는 나중에 아파트 짓고 단독주택 짓고 그렇게 했죠. 택지에 조성됐고. 여기 몇 번지죠? 아까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 갑의 농지잖아요. 이 100번지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100번지가 분할됩니다. 100-1번지, 100-1번지는 시청용지로 환지가 결정이 됐고요. 100-2번지는 학교용지로 환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 건너편에는 업무중심의 상업지역으로 환지가 정해졌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신도시 개발 끝나고 업무용대 빌딩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유통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지역으로 조성이 됐으니까 여기는 뭐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 등등 주로 유통기능을 담당하면은 도매시장이 들어오겠죠. 그죠? 네. 그렇게 상권이 형성될 거예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무슨 방식으로 끝났죠? 환지 방식.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공사 끝났더라도 환지 계획구역의 토지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이겠습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겠습니까? 수용을 안 했으니까 토지 소유권은 환지 계획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여기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를 교부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 사업전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이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여기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교부해 줍니다. 이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 따라합니다. 환지라 그래요. 환지가 뭐냐면은 땅 지져 쓰겠죠? 땅. 환은 뭘까요? 교환. 토지 교환이에요.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하기 전 갑의 종전 토지는 100번지 농지였죠. 도시개발 전 갑의 종전 토지는 100번지 농지였는데 그 100번지 농지 대신에 도시개발이 끝나고 갑에게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택지를 갑에게 교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은 이거 토지 소유권을 강제 수용당하고 현금이나 토지 상환채권 등으로 보상받고 이주했겠죠. 근데 이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종전 농지 대신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갑에게 이제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위치를 200번지로 하고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교부해 줄 거야. 이렇게 환지 대상의 위치와 면적을 몇 번지 몇 제곱미터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환지 설계라고 하고 그 환지 설계를 내고라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전부다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해 줄 것인지 계획을 하고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을 하고 그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어야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즉 여기서 이제 택지나 상업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을 강제 수용하고 보상이 완료되어야 공사에 들어가는 거고 환지 방식은 보상 완료입니까? 환지 계획 인가입니까?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환지 계획 인가 없는 도시개발 사업 공사 착수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도 하기 전에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야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갑의 종전 토지는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였는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갑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받잖아요. 그럼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가 얼마 남아있습니까? 500제곱미터 남아있죠? 그 500제곱미터 이거예요. 201번지 500제곱미터고 이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어요. 네, 그래서 보류지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가 뭐냐면은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아직까지 환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해둔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나중에 이제 팔아서 경비에 쓸 건지, 도시개발 사업 비용에 쓸 건지, 도로 용지를 할 건지, 시청 지을 건지, 누구에게 환지 줄 건지, 아직까지 결정됐습니까? 보류가 되어 있습니까? 보류되어 있다 이 말이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라고 해서 뭐라고 하죠? 보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봐요.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의 입장에서는 1000제곱미터 농지 가운데서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로 500제곱미터는 돌려받았잖아요. 보류지로 정한 500제곱미터는 갑의 입장에서는 돌려받았습니까? 이번에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한 겁니까? 부담을 한 거죠. 그러면은 갑의 종전 토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인데 갑이 201번지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한 땅은 500제곱미터니까 갑의 종전 토지 면적이 몇 퍼센트입니까? 50%를 갑은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토지 부담률. 여러분,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면적 가운데서 일정한 비율을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하게 돼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죠. 토지 부담률 몇 %죠? 50%죠. 그러니까 갑은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은 종전 토지 면적의 50%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이 땅을 쓸 수 있도록 신도시개발에서 부담을 해준 거다는 얘기죠. 그럼 설명 들어보니까 토지 부담률 공식을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됩니까? 안 외워도 되죠, 안 외워도.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라니까, 이해. 가만히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은 갑의 종전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그 갑의 종전 토지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보류지 면적이 500제곱미터면은 토지 부담률이 몇 %입니까? 50%.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면은 보류지 면적이 300제곱미터면은 토지 부담률 몇 %입니까? 3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30%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근데 토지 부담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없어요. 보류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단어 시험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보통 보류지라는 단어 나오면 깜짝 놀라면서 이 단어는 외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은 외우지도 마세요. 그냥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업을 들기 위해서 보류지라는 것을 가르쳐 드린 거지. 보류지가 뭔지 시험에 나온 적이 30회 동안 한 번도 없는데 뭐. 근데 이런 거 단어가 나오면 단어를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단어를 보셔야 됩니까? 제도를 보셔야 됩니까? 제도. 대한민국의 토지 제도를 보여오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근데 단어 외우고 숫자 외우니까 시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에 그 보류지 201번지 500조인데 보류지 중 일부는 팔아서 처분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경비에 사용하게 됩니다.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한 땅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비지가 무엇인지 시험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채비지가 무엇인지 시험 내지는 않죠. 단 제도를 알기 위해서 채비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채비지는 어떤 용도죠?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사용할 용도로 정한 땅을 뭐라고 합니까? 채비지라고 합니다. 그럼 채비지를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채비지 소유권을 누가 가져야 팔아서 경비에 쓰죠? 사업 시행자.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기본서 나오면 배우게 된다고.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그 다음날 채비지의 소유권을 시행자가 지정한다. 그렇게 배워요. 그럼 시행자는 그 채비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서 뭘 마련합니까? 도시개발 사업 경비, 사업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런 채비지를 처분해서 도로 만들고 택지 조성하고 공원 만들고 상하 수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 공사비를 마련하는 거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근데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채비지를 분양할까 안 할까요? 팔아야 사업비 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채비지 분양 공고가 날까 안 날까? 나죠. 채비지는 비싸게 팔까요? 싸게 팔까요? 싸게. 감정 가격이에요, 대개가. 감정 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공급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가보다 싸죠. 그리고 이걸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처분해서 쓸 수 있도록 공사 진행 과정, 공사가 시행 중에 이 땅을 팔아서 경비에 쓸 수 있도록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공사가 안 끝나도 사업 중에도 채비지 분양 공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빨리 사업비에 써야 되니까 시행자는 잘 안 팔려야 됩니까? 빨리 팔아야 됩니까? 채비지를 빨리 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싸게 파는데 가끔 이런 시내난이도 안 보세요. 이런 이야기 풍부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 도로가 있잖아요. 이 차도라고, 차도. 자동차 다니는 도로고, 차도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도, 보행도로,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인도. 근처에서 이거 전부 도로예요. 보행도로나, 보행을 할 수 있는 도로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전부 근접구성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로 옆에 여기 전부 이제 건물을 짓죠. 이렇게. 다 건물을 짓습니다. 예.
건물을 짓는데요. 다 건물이에요. 이렇게 다 건물인데, 다 건물입니다. 다 건축물인데, 여기 보면은 건물이 여기 있어요. 여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일반 상업 도로 주변에 일반 상업지이죠. 일반 상업지는 건폐율이 얼마죠? 80%입니다. 일반 상업지는 건폐율이 80%니까 대지 면적의 80%를 건축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자인제가 이 채비지인데 이 채비지를 분양할 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 채비지는 이제 싸게 감정 가격 이하로도 싸게 공급하는데 이 채비지는 건폐율을 30%만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싸게 공급되는 대신에 대지 면적의 몇 프로만 건축할 수 있습니까? 30%만. 그럼 대지 면적의 70% 대부분을 무엇으로 남겨야 됩니까? 공지로 남겨서 여기 이제 식당하고 여기 주차장 쓰고 막 그렇게 한다고. 우리 길을 가다 보면은 전부 건물인데 조금 이렇게 공지가 많이 있고 건물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차장 쓰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정원도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식당이나 이런 건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저는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게 채비지 분양을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일반 분양가보다 가격은 낮았는데 조건이 뭐죠? 건폐율 30%니까 대지 면적의 70%는 건축을 해요? 못해요? 못하고 대지 면적의 30%만 건축이 된 거야. 근데 앞에 막아서 건축할 수는 없잖아. 앞에 마당을 두고 뒤에 건축을 한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식당인데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는 참 좋잖아요. 저 이런 땅 제법 봤거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조건을 붙여서 채비지가 싸게 보장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건폐율이 30%니까 단점입니까? 일단 사고 나면 약점입니까? 약점이죠. 그럼 나중에 팔릴 때도 똑같은 일반 상업지면 주변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근데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죠? 재개발이 되면은 이 지역의 토지 보상가는 똑같습니다. 일반 상업지이면은. 맞죠? 그때는 채비지 조건이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보통 이것도 한시법이거든요. 거의 뭐 조건을 10년 동안 건폐율, 20년 동안 건폐율 30%를 한다, 이런 식이고요. 끝나면은 대박이잖아, 또 이런 게. 그러니까 알면은, 공부를 많이 하면은 할 일이 참 많아요, 부동산은.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생기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신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정말 재밌게, 품위 있게, 재미있게 아는 만큼 일이 엄청 생기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수험생들은 이 채비 이걸 해석하고 이렇게 활용까지 생각해요, 못해요? 못하죠. 수준이 단어 외우려고 하는 수준, 그 정도로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제도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채비지가 뭔지 시험도 안 나오는, 단어 시험은 나오지도 않는데, 그죠? 자, 채비지였습니다. 물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이 교부됩니다. 뭐죠? 환지.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환지를 설계하는 계획이 작성됩니다. 무슨 계획? 환지 계획.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보류된 토지가 뭐죠? 보류지.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쓰면 뭐죠? 채비지. 연습까지 다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인터넷 강의를 제가 들어달라고 그랬죠. 그죠? 처음에는 어쨌든 듣는 게 좋아요, 처음에. 나중에는 듣는 거 아니에요, 좀. 처음에 익숙해지고 이해가 완전하게 되거든요. 훤하게 보일 때까지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게 최고입니다. 집에 가서 책 펼쳐놓고 외우기 시작하면은 공부 오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열심히 해라. 단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해라. 그래. 생고생을 안 합니다. 맞죠? 열심히 하자. 단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하자. 그래. 생고생을 안 하죠.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토지 부담률이 50%라면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은 토지 부담률이 50%니까 1000제곱미터의 50%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럼 얼마를 환지받는 게 원칙입니까? 나머지 500제곱미터만 환지를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면적을 늘려서 600제곱미터를 교부해서 600을. 그러니까 얼마가 더 교부됐어요? 100제곱미터 더 교부됐잖아. 토지 부담률이 50%면 500제곱미터를 주면 되는데 600제곱미터를 교부해줬다고. 100제곱미터 더 교부됐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증환지라고 합니다. 증환지 따라합니다. 증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보다 적용되고 있는 토지 부담률보다 면적을 줄였습니까? 늘렸습니까? 늘려서 교부하면 증환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100제곱미터를 더 교부했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시행에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 더 교부된 100제곱미터의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갑으로부터 징수해 갑니다. 이것을 청산한다 그래요. 청산이에요. 청산이 뭔지 알겠죠? 청산이라고 그래요. 그때 징수해 가는 돈이 뭐죠? 그러면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청산이 무엇입니까? 청산금이 무엇입니까? 단어 시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청산금이 뭔지 외울 필요도 없죠. 듣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알아듣기 위해서 단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토지 부담률이 50%면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면 되는데 400제곱미터를 교부해주면 갑에게 그럼 얼마를 덜 교부했습니까? 100제곱미터를 줄여서 교부했죠. 그럼 뭐죠? 반대로 하면은 감환지, 증환지, 감환지. 그럼 환지를 교부할 때 증환지 처분할 수도 있고 감환지 처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환지는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400제곱미터를 교부했으니까 얼마가 덜 교부됐습니까? 100제곱미터가 덜 교부됐잖아요. 그 덜 교부된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갑에게 교부해 줍니다. 뭐라고 하죠? 청산한다. 그때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죠? 환지 방식이 되는 거죠. 환지도 무엇인지 아셨고, 환지 계획이 무엇인지도 아셨고, 보류지도 무엇인지 아셨고, 채비지도 무엇인지 아셨고, 토지 부담률도 아셨고, 증환지, 감환지도 아셨고. 제가 보니까 교재 보고 밑줄 긋고 이야기 됐습니까? 제도 속에서 용어를 설명합니까? 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지 방식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현장 그림을 통해서 용어를 자동으로 익히게 했잖아. 이거 강의 한 번만 더 복습해서 들어오면 되겠네. 훤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이 그림을 안 그려내는 게 나중에 1월 달에요. 똑같이 그림을 해서 또 1월 달에 이거 개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환지 교육도 진도를 시작해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3월 달에 이 사진 찍어 보세요. 똑같이 그래서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 안 듣고 이거 듣고 있어야 될까? 듣는 게 좋습니까? 듣는 게 좋죠. 어차피 적어놓고 이해 안 되면 쳐다보지도 않을까? 맞죠?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열심히 해라.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옳은 방법으로. 생고생 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공부할 때부터 프로가 연습을 해야 나중에 나가서 진정한 프로가 되고 이 시장에 살아남죠. 치열합니다. 부동산. 동네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지나가다 부동산 중개업소 그냥 보이지는 않잖아. 지나가 보면 몇 개 있던가 계속 연달아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다 밥 먹고 살까 싶죠. 맞죠? 나도 신기해. 지나가면서 보면 부동산이 너무 많아. 아파트 단지 입구에 가면 일정은 다 부동산이야. 수프 빼고 다 부동산이야. 월세를 단지 규모가 크면 월세 300씩 400씩 주고 6평 7평 점포에서 6평 7평 점포에서 월세 300 400 주고 버틸 수 있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여기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으로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아까 배웠잖아. 무슨 방식? 이 동네에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으로 조성해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이제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은 환지 구역국의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를 택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해서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 처분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뭐죠? 환지 방식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원주민들을 여기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은 수용 방식이 경제적으로 유리할까요? 환지 방식이 유리할까요? 환지 방식이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했다면은 갑돌이의 천재우대 농지는 강제 수용 당했겠죠.
수용 보상금을 받는데 시가보다 높다고 했습니까? 감정가격입니까? 감정가격. 시가보다 낮은 보상금 받고 원주민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에요.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하니까 토지 수용 안 당했죠. 그리고 도시개발이 끝나고 나니까 물론 자기 토지 재산의 절반을 신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비에 쓰고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라고 토지 부담률만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개발에서 내놓고 부담했잖아요. 대신에 그 토지 면적 절반 50% 500제곱미터를 돌려받았잖아요. 면적은 절반 줄었지만 대박이죠. 왜요?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만약에 평당 10만 원짜리 농지가 신도시 개발 이후 평당 200만 원짜리 택지로 조성되어서 환지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으니까 면적은 50% 감소했지만 땅값은 몇 배 올랐습니까? 10만 원짜리가 평당 20만 원 됐으 200만 원 됐으니까 20배 올렸잖아요. 대박이죠. 이게 환지 방식입니다. 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땅 좀 사두면 나중에 환지를 받고 대박이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있죠. 맞죠? 날 수 있죠. 그 정보를 어떻게 얻죠? 지금 말씀드리고 알아듣지도 아직까지는 알아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지금까지 환지 방식만 도시개발 사업 절차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공부할 거예요. 환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해야 되죠. 환지 계획이 무엇입니까? 환지 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지 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환지 계획 내용이 잘 보이지를 않죠. 잘 보이질 않고요. 제가 쓰면서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지 계획이 무엇일까? 이 환지 계획 내용은 어차피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환지 계획을 별도로 앞에 뽑아두지는 않았죠. 그래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 또 필기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209페이지 봐요. 209페이지. 209페이지 보세요. 찾으셨죠? 209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 환지 방식의 내용. 그 뒤에 빈 공간에도 적으십시오. 환지 계획 내용입니다. 자, 적어주세요. 환지 계획. 환지 계획 내용이에요. 환지 계획 내용 적어주세요. 환지 계획 내용. 환지 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1번.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환지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환지 설계가 뭐냐면 적으십시오. 환지 설계는 환지 대상의 위치, 면적, 환지 대상의 위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거예요. 환지 대상의 위치와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게 무슨 설계죠? 환지 설계고요. 그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에요. 환지 설계가 뭔지 자 적어드렸는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진짜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 현장 봅니다. 앞에 봐주세요. 여러분, 사업전 토지가 뭐죠? 종전토지. 종전토지 100번지 천제우대 갑의 농지였습니다. 그죠?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는 200번지는 위치죠. 200번지 위치에 500제곱미터를 환지 줄 거야. 갑에게 환지해야 될 토지의 위치를 200번지로 하고 면적은 500정도로 할 거야. 라고 정하는 게 뭐죠? 환지 설계입니다. 환지 설계. 갑에게 종전토지 소유자가 환지해야 될 토지의 위치를 몇 번지로 하고 면적을 몇 제곱미터로 할 것인지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고 그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한 땅은 뭐죠? 보류지잖아. 보류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로 할 건지 보류지의 위치와 면적을 설계하는 것도 무슨 설계죠? 환지 설계예요. 도시개발이 끝나고 시청용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 위치를 시청용지라고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학교용지로 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고 이 환지 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입니다. 조금씩 들어오죠. 현장 이야기라는 게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서 수업이 끝나면 이런 재밌는데 전문가는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좀 친하니까 섭섭해요. 좀 친하니까 봐요. 여기 환지계획구역에 환지받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3명입니까? 수천 명입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죠. 그죠? 그러면은 수도권에 수천 명이 환지를 받잖아요. 거기서 환지받은 택지나 상가 용지를 환지받고 직접 건축하는 비율이 30% 미만이랍니다. 통계가. 물론 이제 그 도시개발구역마다 다르겠죠. 좀 그죠?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30% 미만이래요. 그 말 바꾸게 하면은 수천 명이 집 지을 수 있는 상가 용지나 택지를 환지받고 직접 건축합니까? 매도한다는 겁니까? 매도하더라는 거죠. 감정 가격으로 받았으니까 시가만큼 프리미엄이 있죠. 그리고 시가는 그대로 있습니까? 계속 오릅니까? 상가가 형성되고 건물이 들어오면 값은 자꾸 오르죠. 적당한 시기에 처분하고 많이더란 얘기죠. 그럼 그 땅 누가 팔아야 되죠? 여러분이 그 땅 팔려고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환지 처분 시기가 되면요. 이 동네에 1층에 빈 상가, 1층은 전부 빈 상가, 빈 정보 나오면 뭐죠? 부동산이 들어옵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입주장사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환지받는, 이 환지를 받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3,000명이라고 합시다. 3,000명이면 직접 건축하는 비율이 30% 미만이니까 나머지 70%는 내놓는 거죠. 그럼 2,000명 정도가 이 환지받은 상가 용지나 주택 용지, 공장 용지를 팔겠다고 매도 물건을 내놓는 거야. 그 물건을 여러분이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환지 처분 시기 되면 여기 점포 구할 거 아닙니까? 여기 1층에 점포 구하고 서면에 부동산 한다고 서면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주장사가 입주를 할 수 있는 곳,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고 이렇게 개발에 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 자격증 갖고 있으면은 회사 잘 다니면 신랑 야간반에 다니면서 자격증 따게 만들어서 이런 곳에 점포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서 여기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장에게 맡겨놓고 일시적으로 나는 여기 가서 이 장사해야 되죠. 하려면은 여기 매도 물건을 우리 중개업소에서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봐요. 공사도 하기 전에 누구에게 사업이 끝나면 몇 번째 위치, 종전 토지자 누구에게는 몇 번째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은 갑은 몇 번째 몇 제곱미터 환지받고 을은 몇 번째 몇 제곱미터 환지받고 다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손님들이 나에게 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기게 만들려면은 이 공사가, 이 환지계획 인가구에 공사 들어가면은 신도시 만들 때 한두 달 합니까? 3, 4년 합니까? 3, 4년 동안 환지를 많이 받는 사람을 나의 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서 명함 드리고 인사하고 또 환지를 받을 땅이 수십 필지여서 재산이 환지받는 땅값이 환지받는 토지가 한 200억대, 100억대 부자라면은 그분이 골프를 좋아하는지 골프를 좋아한다면 연습장은 어디 나가는지 나는 그 내 연습장 옮기겠습니다. 그분하고 우연히도 부딪히고 그분을 나의 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맞죠? 나는 그러겠습니다. 그분이 동의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다니면 100억대 환지를 받을 수 있는 동의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다니면 나는 대학원도 가겠습니다. 동문이 되면은 나에게 그 물건 팔아달라고 맡길 확률이 높으니까. 그 정도 해야 프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2,000명을 관리해서 2,000명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가끔 추석됐을 때 산청 곶감도 선물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정보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친해지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나중에 이게 점포도 구하지 못하고 천박치고 서울서 내려가서 천박치고 이게 뜻다방들에게 이름도 성도 모르는 뜻다방에 물건 줍니까? 팔아달라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관리했던 나에게 물건 줍니까? 나에게 물건 주겠죠. 2,000명을 관리했는데 양보할게요. 1,000명이 나에게 물건을 맡겼어. 팔아달라고. 그럼 다른 중개업소는 또 다른 고수가 가져가면 다른 중개업소는 물건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상가 짓고 집지을 사람들이 땅 사러 오면은 전부 동네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팔아줘. 이게 공동중개, 공동중개. 무엇이 공동중개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1000건에 접수됐는데 그 중에서 700건만 계약서 쓰다 봅시다. 여러분, 그냥 토지, 그 신도시 개발구역에 토지 매매 계약서 700건 정도 쓰면은 그냥 그 수수료는 중개사법 시간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남편분 한 10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벌 수 있을 거예요. 그 10년치 연봉에 한꺼번에 벌지 않고 남편 연봉 2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벌어도 괜찮죠? 그죠? 네. 이게 가능한 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1년에 20만 명, 30만 명이 20년 동안, 지금 30년 동안 10개의 식장과 가방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진작에 공부하는 거고. 그죠? 왔다가 그냥 조금 해보니까 운전면허하고 다르거든. 어렵거든. 어려운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사법고시 왜 좋죠? 어려워서 좋은 거잖아요. 사법고시 한 달만 공부하면 되면은 다 변호사면 뭐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누구나 안 되니까 좋은 거고. 공인중개사 한 2년 정도 해야 합격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몇 개월, 3개월 공부해서 누구나 되는 시험이면은 나는 안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붙더라도 그 6개월 동안 쭉 짜고 해서 겨우 되는 시험이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 되는 거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시험은 6개월 만에 붙을 수 있겠지만 그 6개월 공부하신 분이 거기서 공부를 끝내버리면 자격증 따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